이번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재난카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편 또한 소설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냥 넘어간 과학기술 카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카드가 이번 시간에 다룰 재난카드의 다크호스입니다. 딱 그림만 보더라도 지진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보이는데요. 마치 영화 코어와 지오스톰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오소리는 이런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것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거론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소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깠으니까요. 첫 번째 폭로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IT 대지진은 미국의 지질 구조 무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처음 대외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로자는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의 기자였던 벤자민 풀포드. 동경 보고서라는 영상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 미국이 일본에 지진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폭로하게 되죠. He and his envoy told me that it was because Japan had been threatened by an earthquake machine. I did not believe it at the time. However, when I started exposing some of their doings, I was told by the Japanese security police that Niigata City was going to be hit by an earthquake. 2 days later, Japan's largest nuclear reactor was the exact epicenter of 2 earthquakes, both 6.8 in magnitude. That was too much of a coincidence for me. So I started doing research and found out about HAARP, H-A-A-R-P. And I realized that they really did know how to make earthquake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로자는 기후조작, 지진 발생 장치라 불리는 하프의 개발자 버나드 이스트런트 박사의 폭로이죠. 그가 말하길 사실 이 장치는 고주파를 이용해 바닷속 숨겨진 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전리층에 에너지를 발사하면 목표 지점까지 반사되어 숨겨진 유전의 고유한 주파수 대역을 찾아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출력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이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출력으로 에너지를 쏘게 되면 전리층에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주장 또한 지구의 전리층이 데미지를 받게 되면 오존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듯 IT 대지진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하프 시설에 빛이 번쩍이고 지진 지역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지진파 측정을 보면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꼭 포인트를 지정해놓고 폭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욱 미스테리한 건 이러한 지진들이 발생했을 때 인접해 있던 미군 기지에 대피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상한 정황들을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갑자기 하프 시설을 셧다운했기 때문이죠.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는 시설을 왜 돌연 폐쇄했을까요? 오소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각지도 못하게 오존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세계 언론에 눈에 띄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20년은 말 그대로 재앙의 한 해였죠. 오존홀의 영향으로 빙하 해빙이 가속화되는 건 물론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가 38도까지 급상승하고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미국은 극과 극을 달리기도 했죠. 40도가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다가 단 하루 만에 계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30도가량 뚝 떨어지더니 다음날 아침 비가 내렸고 이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구 재난의 경고 신호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소리가 본 충격적인 연구는 빙하 해빙으로 유실된 물이 바닷물과 만나면 수온에 영향을 주고 해류가 빨라지면서 해저 지면에 충격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태평양 불의 고리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예언가들이 말한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에드가 케이시, 루스 몽고메리,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등 여러 예언가들이 말한 세계적인 지각 변동과 여러 재난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십만 년 동안 문명이 탄생과 멸망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명의 끝을 알리는 운명의 시간대가 되었을 때 그 문명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 역사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건 음모론이건 뭐건 인류의 운명 앞에선 MSG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소리의 결론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문명의 대전환점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